자, 요약 강의 공인중개사 제도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기다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시험 공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수료 돌려주겠다. 자, 시험을 안 보겠다고 했을 때 돌려준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도 모르고 시험을 보시면 어떻게 하겠냐. 자, 시험에는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어떤 형태로 낼 건지 그게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에 시험의 시행 기관도 시험 문제 이미 냈었고요. 자, 원칙은 누구, 예외적으로는 누군가. 자, 시험 문제가 바꿔서 자꾸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어떤 과목이 됐건 특히 위아래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것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이 잘 나와 있죠. 자,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자, 국가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높으신 분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더 높긴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 거의 관련 없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공법에서 맨날 나올 겁니다. 다른 쪽에도 역시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적으로 장관은 나라 일 때문에 바쁘니까요. 누가 나왔습니까? 제일 아랫사람은 아닙니다. 시도지사. 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주의하실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은 아니다 보니까요. 가끔씩만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요? 시험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균형 유지를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꼭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바쁘니까 공단에다가 맡겨서 공기업이나 협회도 들어갑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맡겨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응시 자격이 나와 있고요. 괜히 또 성년자만 X입니다. 학력, 그리고 나이, 그리고 성별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국적도 묻지를 않습니다. 심하면 정말 오늘 눈 뜬 애들도 시험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랫줄에, 자, 대신에 이제 응시 자격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다가 나중에 자격을 취소당했을 때, 그리고 컨닝하다가 걸렸을 때 두 번은, 요분은 그러니까 징역형 선고를 받아도 교도소에서 특방 나와서도 시험 보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안 되는 분이 딱 두 분 있습니다. 누구요? 자격 취소자. 몇 년입니까? 3년. 3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5년 X, 1년도 X. 그리고 부정행위는 컨닝하다 걸리신 분 엄청 큽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자그마치 5년 동안. 괜히 또 부정행위에다가 3년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자, 꼭 바꿔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시험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1차는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형태? 선택형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대신에 1차도 써봐라 문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 단답형 간단하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 구하십시오. 2차 같으면 최우선 변제는 얼마입니까? 또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까지도 주관식도 가능해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구해보세요. 라고 시험 문제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번은 이제 예외 보실까요? 나눠서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는 동시에도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 자, 동시에 시행할 때는 2차까지도 뭐를요? 선택형으로도 할 수가 있더라. 자, 대신에 점수는 철저하게 나눕니다. 시간도 나누는 것처럼 1차와 그리고 2차는 나누지, 구분하지, 일괄해서 시험을 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평가도 일괄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많이 시험 문제감이 되고요. 자, 시험을 1차를 한 번 정도 면제 주겠다. 근데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음 회가 맞습니다. 회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다음에, 우리 경련제는 다음 해 시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1차 면제 준다는 의미 없다. 약 올린 약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해 그러면 X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정책심의위원회. 자, 별표를 여기는 두 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감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가 명칭을 아예 바꿔놨고요. 거기다가 내용도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바뀌면 꼭 시험 문제감이 됐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본 쪽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두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숫자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7명 이상. 7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여기는 행운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11명. 많으면 축구할 때 11명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5명 그랬는데 지금은 X입니다. 7명. 그리고 많았을 때는 11명. 축구장은 11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위원장도 꼭 주의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X입니다. 누구요? 국토교통부는 맞는데, 누구? 제1차관, 장관 아랫분께입니다. 장관 나란 일 때문에 바쁘니까 위원장은 하지 마. 자, 고소리였습니다. 자, 디귿번째 이제 위원.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하거나, 그리고 이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있었던 거, 내용이 있었던 거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이제 뽑을 수도 있고요. 협회가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고, 변호사도 가능했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번째 이제 임기가 나와 있는데, 임기가 얼마입니까? 2년. 그럼 만약에 이제 거기서 나가신 분이 있으면, 빠져나가신 분이 있으면, 무슨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새로 2년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임 정도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지. 한 번에 안에서 그런 소리는 없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꼭 주의하시고요. 자, 심의위원회. 자, 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히 그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게 될 거고요. 의장이 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도 과반수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석, 그리고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열 때는 이제 있는 의원들 과반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할 때는 출석했던 그 의원의 과반수, 반수 이상이니까 반수 이상하고 다르니까요. 여기는 과반수 한 명이라도 더 넘어가야 됩니다. 초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디귿번 쪽에 모여라 그럴 때는 얼마 전까지니까 7일 전. 거기도 7일 전을 박스를 잘 해놓으시고요. 통보해 줄 때는 바로 일주일 전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쪽에서 시험의 공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시험은 몇 번 정도 있을까요? 딱 한 번, 그럼 X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자, 이상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항상 시행을 하여야 한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이제 다음 회 몇 년을 건너뛰어도 23 다음에는 24. 자, 그런 것처럼 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면제 주는 게 다음 회가 맞더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이제 어렵진 않을 거고요. 먼저 이제 시험을 공고를 할 때는 어디다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관보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일간신문도 나오고, 그리고 예정 공고, 확정 공고가 나눠진다는 거,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정도는 어렵지 않고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만약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나중 시험을 공고할 때 우리 예정 공고는 바로 예정 시험 일시, 그리고 계략 그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2월 28일까지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빠지고요. 계략도 빠집니다. 그리고 자세해집니다. 자, 그럴 때만큼은 90일 전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하고 90일 전 여기를 꼭 나누어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군데다 관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자,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합격자 결정인데요. 자, 먼저 100점 만점에 자, 최소한 한 과목당 모두 다 40점 이상은 조금 득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7.5 그러면 점수가 평균 60이 돼도 불합격, 모두 불합격이 됩니다.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과락 가지고는 실무를 못한다고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쪽에서 이제 2차 시험. 우리 2차 시험도 절대평가가 원칙인데,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자, 공고를 했을 때는, 그때는 많이 필요하다. 수급상. 그리고 균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필요해서 공고를 했을 때는 모두 가능하다고요. 상대평가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점자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공고했던 인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 동점자 모두는 합격자로 한다고 했지. 불합격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전 과목은 2차만 전 과목이지 1차는 상대평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1차는 상대평가하면 실무를 못해요. 너무 기초적인 과목이니까요. 2차만 가지고 상대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1번, 2번 나누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7번째가 이제 자격증을 언제 줄 겁니까? 자, 먼저 합격자가 결정되면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를 하고 나서는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정도 꼭 동그라미 정도 잘 내놓으시고요. 보통 실무적으로는 그 다음 주 정도에 일주일 정도 후에 바로 주는데, 우리 법에서는 1개월 이내라고 해놨습니다. 자, 1개월 정도 꼭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나중에 대여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대여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1년이나 징역이나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아닌데,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데 유사명증을 사용하시면 얼마가 된다고요? 1년이나 징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1개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점검을 해드릴 거니까요. 하여튼 자격증 대여도 1학년 1반 그리고 유사명칭도 1학년 1반 딱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형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괜히 또 대여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뭐 동의를 받으면 동의를 해줄 사람도 절대 없고요. 시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도 어떤 경우도 양도대여나 유사명칭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는 거. 하여튼 교도소 간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1차만 합격해놓고 공인중개사 명함을 그렇게 파시면 교도소 가세요. 장난이라도 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시험도 하나 정도가 꼭 나오게 될 거니까요. 시험 공고 언제, 그리고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가 아까 보셨던 정책심의위원회에 새로 등장했으니까요. 여기도 꼭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법에서 당연히 빼버리는 건 제척, 신청 받아서 빼는 것은 기피이고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이고 자 그런 사유도 이제 보시면 느낌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라고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